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뉴스톱 김준일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조금 후에 벌어질 일부터 좀 짚어봐야겠네요. 예, 두 번의 메시지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 8시 30분 삼성 서울병원에서 퇴원하고 네. 대구 달성읍의 사저로 이동을 해서 입주를 합니다. 잠시 후 한 1시간 뒤군요. 예, 그래서 병원에서 한번 이 메시지를 한번 내고요. 그리고 사저 앞에서 또 메시지를 내서 두 번의 메시지를 오늘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작년에 특별 사면 발표 있은 뒤에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짧게 냈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유영아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냈는데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를 낼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이 나올지가 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일단 대구 사저 앞에는 오늘 우리공화당 대구 행동하는 우파 시민연합 등 지지자 한 5천 명이 지금 모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 혹시 언급이 있을 것이냐. 아하. 왜냐하면 일종의 악연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박 전 대통령 구속을 위해 공소 유지를 위해서 윤석열 이제 검사였죠 당시에 네. 직접 공판에 참석을 했고 징역 30년 구형도 했습니다. 당선인 측에서는 내가 직접 담당한 것은 아니었고 책임자로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좀 거친 말들 예전에 보면은 대통령 시절에 암덩어리, 원수 이런 표현도 가끔 썼거든요. 이렇게 거친 표현이 날 것인지 아니면은 조금 유화된 표현들 그런 것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신의 정치. 그래서 유승민 대표를 사실상 찍어내기 했던 그런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죠. 돌려 말하는요. 대전은요 이런 것들도. 예. 그렇게 얘기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이건 너무 다 당연한 얘기지만은 다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막 사면되고 지금 네. 건강 상태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닌데 굳이 민감한 메시지를 낼 것이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센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얘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메시지 자체가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오늘은 그렇고 이제 당선인과의 향후 만남도 주목이 되죠. 예.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어제 밤 사이에 지금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단독 해가지고 헬기 타고 날아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대구로 날아간다? 당선인이 헬기를 타고 대구 사저에서 만남을 갖는 것까지 고려 중이다. 일단은 원론적인 얘기를 지금 인수위 대변인실에서는 했거든요. 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방 계획이나 취임식 초대는 확정된 바 없다라고 했지만은 관계자들 얘기로는 지금 만나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들이 좀 여러 루트로 나오고 있어요. 취임식에는 초대했다는 단독 보도도 나오던데 예.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닌가요?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지금 여러 루트로 지금 나오는 걸 보면은 취임식에 오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이제 사면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위를 네네. 이렇게 회복이 됐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우를 갖추겠다. 그리고 모양이 좋다. 보수 직전에 보수 대통령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먼저 만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취임 때까지 만약 그 회동이 성사가 안 된다면 예. 어떻게 될지는 회동이 알 수 없지만은 문재인 대통령보다 박 전 대통령 만나고 문재인 대통령 만날지 안 만날지도 지금 모르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정치인들 지방선거 코앞에 있잖아요. 네. 특히 대구시장에 출마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지금 계속 앞으로 갈 거다. 아하. 홍준표 이를테면은 김재원 최고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만날지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쏠리는 거죠. 아니 정치인들이 찾아는 갈 수 있지만 만나준다는 약속이 돼야지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문만 두드리고 올 수는 없으니까. 그냥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약속 안 하고. 그래요. 예. 어쨌든 오늘 이제 자택으로 돌아오면서 어떤 정치권에 큰 반향을 일으키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음 뉴스로 가죠. 또 충돌했다. 그래요. 또 충돌했습니다. 예, 한국은행 총재 인선을 두고 이제 어제 충돌을 했는데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IMF죠. 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장을 지명을 했는데 네. 청와대가 이제 백브리핑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윤석열 당선자 측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즉 협의를 했다는 거죠. 예.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이제 고위 관계자라고 써달라고 요구를 한 거죠.
총재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선인 측의 의견을 들어서 내정자를 발표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네. 어느 정부가 지명했느냐와 관계없이 이달 30일에 임기 만료가 도래하므로 임명 절차를 고려할 때 후임 임선 작업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협의도 했고 그리고 지금 이를테면 한국은행 총재 임명 강행 이런 거에 대한 인사권 분쟁 이런 거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서 나름의 저 당선인 측에 유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한은 총재가 협의하에 풀렸구나. 뭐 이러면은 이제 회동에도 파란불이 켜지는가 했는데 바로 직후에 예. 당선인 측에서 입장을 냈어요. 한은 총재 인사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라고 얘기를 바로 나왔어요. 바로.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제원 실장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가지고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네. 이철희 정무수석이 이창용 씨 어때요?라고 전화 왔대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게 끝이다. 이게 무슨 협의냐? 자, 이게 이제 당선인 비서실장 얘기고 예. 청와대 얘기는 뭐예요?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는 윤 당선인 쪽에서 이창용 국장에게 하는 총재를 할 의사가 있냐고 확인까지 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윤 당선인 측이 이 국장이 하는 총재로 좋다고 오케이 사인을 낸 거고 그래서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워딩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창용 국장이랑 다른 한 사람의 후보를 놓고 둘 중에 누가 좋으냐라고 정무수석이 물었더니 장제원 비서실장이 이창용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 예. 그 양쪽의 얘기가 좀 어떻게 보면 큰 흐름에선 같은 것 같지만 또 미묘하게 달라요. 그래서 자꾸 청와대 측에서는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은 협상 내용 다 공개하겠다. 뭐 통화, 뭐 녹취록 같은 거 공개하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당선인 측에서는 뭘 공개하겠다는 거야? 공개하려면 공개해라. 뭐 이렇게까지 나온 거예요. 진짜 감정 싸움으로까지 가는 모양새예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하는 총재 인사를 놓고 청와대에서는 분명히 협의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를 실마리로 해서 좀 풀어보려고 해서 백브리핑까지 이제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협의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당선인 측에서는 일종의 언론 플레이로 지금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협의냐.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다 마치 인선한 것처럼 하면은 우리가 뭐가 되느냐. 약간의 이런 기류가 좀 전체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있죠. 지금 감사원, 감사위원 2명 자리도 남아 있고. 예. 저 선관위원 자리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상임위원 자리. 근데 이 하는 총재 자리는 이렇게 협의가 됐으니 그다음 감사위원은 또 우리 쪽에 조금 더 뭐 유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서로 요런 혹은 하는 총재를 협의 안 하고 했으니 그다음은 또 우리 쪽에 유리하지. 이게 서로 약간 이런 싸움도 있는 느낌이에요. 감사위원이 좀 많이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2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데 네. 2명은 다 임명을 하면은 소위 말해서 진보 4, 보수 3이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라는 게 지금 그거예요. 근데 청와대 입장은 네. 2명 다 우리가 하겠다는 아니고 한 명 한 명씩 하자예요. 예. 청와대에서 1명, 당선인 측에서 1명에서 2명을 뽑자는 건데 예. 국민의힘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미 있는 사람들이 친여 성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두 사람 다 당선인 측과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요게 지금 대치 중이더라고요. 제가 말을 계산을 좀 잘못했는데 예. 한 명을 하더라도 한 명을 청와대 한 명이 당선인 측이 되더라도 진보 4, 보수 3이 돼서 그렇죠. 안 된다라는 그래서 거예요. 안 그러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다 협의하자. 당선인이 다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거라서 이런 물밑기류가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선인 측에서 조금 더 이제 지금의 현 청와대가 발목 잡기를 하고 있다라는 프레임으로 그냥 정면 돌파를 하려는 그래서 조금 강력한 대치를 통해 오히려 지지층 결집을 해서 그냥 이렇게 마이웨이로 가려는 거 아니냐 각자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용산 이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 문제도 결국 지금 안 풀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은 두 지도자 간의 회동이 이게 진짜 이루어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불투명해지는데요. 오늘 잠시 후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의 인터뷰가 있고 또 2부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연대했던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표와의 인터뷰도 있으니까요. 또 두 정치인들의 얘기 해법도 들어보도록 하죠. 다음으로 갑니다. 부동산 세금 유턴. 어제 정부가 부동산 세금에 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정부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어제 열었어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하게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60세 이상은 납부 유예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수요일이 그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는 요일이거든요. 예. 이번이 아마 40번째인가 그렇습니다. 한 40여 차례 열렸어요. 예. 얼마나 이 정부가 부동산으로 고전을 했는지 지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건보료 부담 완화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국토부가 공시가격을 또 그러니까 뭐 공동주택 아파트라고 보면 되죠. 네. 공시가격을 발표를 또 어제 했는데 전년 대비 17.22%가 올랐거든요. 자, 공시 가격은 전년 대비 17.22%가 올랐는데 그럼 세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올린 거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르기 전에 거를 적용 17.2 오르지 않은 거를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작년에 냈던 거 그대로 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작년에도 한 19% 올랐거든요. 이미 상당히 오른 수준이었죠. 네, 그러니까 재산세. 매년 지금 막 17%, 뭐 19% 오르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한 부담이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는 지난해 공시가격 적용과 현재 시행 중인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를 더하면은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6억 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더 이제 재산세가 깎인다 한마디로 덜 낸다 이렇게 정부 측에서 설명을 했어요. 종부세도 지난해하고 조금 유사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데요. 네. 올해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신규로 6만 9천 명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만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난해 14만 5천 명 정도로 비슷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은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발표는 이제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가면서 일단은 올해는 걷겠다는 거니까 이 네. 부분에 있어서도 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아주 이거는 심한 갈등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약간 느낌이 이런 겁니다. 뭐 문재인 정부에서 할 만큼 해봐 우리가 다 뜯어 고칠게 이거는. 아하. 그래서 그리고 2020년으로 돌리면은 오히려 약간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오히려 정부 얘기는 2021년이 93%한테는 더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 공시가격은 올랐지만 적용 기준이 이를테면은 그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이 크게 뭐 이때 반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많이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부동산 세제가 일관성이 없다라는 거고 하나는 자, 올해 부동산 이 세제를 작년 공시가격 적용하면은 내년에는 어떻게 할 건가? 그렇죠. 내년에는 올해 거 적용할 건가요? 그럼 내년에는 또 어떻게 급등한 되는가? 거 지금 받아볼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좀 걱정이에요.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문제도 그렇고 어떤 부동산은 빨리 뭔가 어느 쪽이 되든 확정이 돼야 됩니다. 예. 이게 좀 왔다 갔다 하고 불확실하고 경제에선 그게 제일 안 좋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